아, 이거 참. 이거 지금 켰네. 아, 괜찮아. 앞에 어려운 거 없으니까. 아, 됐다. 자,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한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 뒤에 풀이 보면 막 중학교 방식으로 좀 해놓은 건데, 사실은. 자, 내접원이라는 거는, 자, 내접원이라는 거의 중심은 내심이 되는 거고, 외접원의 중심은 외심이 되는 거예요. 이거 중학교 때 어떻게 외웠을까? 외심은, 자, 이 심 같은 경우에는, 자, 각의 2등분선 있지. 이 각의 2등분선들의 교점이 내심이 되는 거고, 삼각형에서. 외심은, 자, 변의 2등분선이야. 뒤에 풀어놓은 거는 이걸로 풀어놓거든. 근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자, 세 점을 지나는 삼각형이 있으면은 외접원이면, 이 삼각형이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 점 AB를 놓고 거리가 같아요라고 해도 되고,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세우면 되는 거야. 그럼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자, x제곱 y제곱의 개수는 항상 1이면은 원의 방정식이 되지. 뒤에 그런 문제 또 있어. 자, 뒤에 모르면은 이런 식으로, 자, 1차 여기 없는 거에서 문자 3개, 점 3개 대입해서 연립해 주면 되는 거야. 문제를 바꾸면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똑같은 거지.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좋지. 뒤에 풀이는 요걸로 해놨어. 자, 풀이는 풀이일 뿐이니까. 자, 그 다음에 6번. 자, 6번은, 자, 6번 같은 경우에는 요걸 보고 너희가 이게 몇 대 몇이냐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지. 자, 좌표가 나와 있는 상태니까 수직선 그려놓고 하는 거 뒤에 풀이 보면 굉장히 정확하게 나와 있다. AC하고 BC의 거리의 비가 몇 대 몇이야? 이거 3이고 여기 2 집어넣으면 똑같아지지. 이게 3인 만큼 가면은, 자, B에서 C까지는 이만큼 가겠습니다 해서 C를 결정을 해줄 때 이게 내분점도 되고 외분점도 되는 거를 뒤에서 표시해 놓은 거야. 그래서 6번 같은 경우에는 선분의 분점할 때 기본적으로는 알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잘 모른다 그러면 내분, 외분을 잘 모르는 거야.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이게 조금 더 지나면 뭐로 나올까? 넓이로 나오겠지만. 넓이로 나오면은, 아, 이게 몇 대 몇이겠구나. 넓이의 비율로 아마 나올 거야. 이게 연결이 되는 사람은 문제를 많이 풀어본 거고, 연결이 안 되면은 많이 안 풀어본 거야. 이제 마프 시너지는 좀 있으면 갖다 버려야 되지. 왜 갖다 버려야 돼? 안 풀었으면 시험 끝나면 꼭 어떻게 풀 거야? 시험 끝나고? 아니잖아. 너? 그 앞에 거는 횡하는데 뒤에는 또 열심히 하겠어? 그 버릇이 어디 가겠냐, 이거 진짜. 나는 미리미리 풀었어야 될 거야, 아마. 지금쯤이면은 복습을 해야 될 판인데, 아직 끝까지 못 풀었으면은 많이 게으른 거야. 공부를 못하는 첫 번째 조건은 게으름이야. 두 번째는, 그치, 머리가 좀 따라주면 더 좋겠지. 근데 머리가 안 되면 좀 더 풀면 돼. 쟤는 하나 풀어서 이해가 됐어? 나 10개 풀면 돼, 10번만. 10번 풀어서 이해되지? 더 안 잊어버려. 한 번 푼 애들은 금방 잊어버려. 자, 그럼 7번은 평행사변형에서 좌표가 나와 있을 때 평행사변형의 특징을 생각해 주면 되는 거 아니야. A, B, C, D 이렇게 놓고 나서 뭐 어려운 건 아니야. 자, 여기 대각선의 중점이 일치한다라는 거. 이게 중점이잖아, 그지? 그 중점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고, 자, 무게중심도 이용해가지고 풀어볼래? 뭐 이런 거야. 그림 그려보면 뒤에 아주 예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을 거야. 요 정도는 편하게 풀어야 돼. 정민 이거 풀었어? 못 풀었어? 뒤에 풀이 봤어? 모르겠어? 7번? 야, A, B는 나와 있고 무게중심의 좌표도 나와 있잖아. 보여줄까? 7번은 어제 질문이 없었는데. 자, 요 그림만 보고 너희가 알면 되는 거 아니야. 나와 있는 건 A랑 B만 나와 있는 상태잖아. 좌표가. 자, 그리고 물어보는 게 지금 어떤 거야, 지금 좌표에서? 자, A, B, C, D의 넓이를 구하세요라고 했으니까, 넓이를 구하려면, 요 변의 길이도 알아야 되고, 높이도 알아야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리고 이 세 개의 삼각형의, 세 점만 알면은 삼각형의 넓이는 나오니까 또. 그럼 지금 보면은 요 C나 D 중에 하나만 내가 알면 끝나는 건데, 지금 이 무게중심이 나와 있대. 이게 좌표로 나와 있는 거야, 좌표로. 여기 무게중심은 여기 2대1로 내분하는 점이잖아. 요 무게중심이. 요거 맞아? 2대1로. 그럼 요 길이가 3이면 요 길이도 3이지. 그럼 거꾸로 봐봐. 요 점과 요 점에서 보면은 얘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두 점이 나와 있는 상태니까 이건 그럼 3대1로 내분한 점이잖아. 3대1로 내분한 점 아니야, 이거. 이해돼? 이 점을 구해. 그럼 얘는 이쪽 점은 어떻게 구할 거야? C 얘만 구하면 돼. 요거 세 점을 알면 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지. 신발끈 공식을 써서. 그거 2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넓이는. 얘는 어떻게 구해주냐면 요거 알아. 그러면 A랑 요거 문자 이렇게 놓고 이거 두 개의 중점이에요 라고 해주면 이게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는 거야. 얘가 왜 앞면에 있겠니? 기본 문제니까. 그럼 이게 기본이 아니다라고 생각되면은 여러 번 봐주란 얘기야. 내가 조금 많이 부족하구나 싶으면 여러 번 봐주라고.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자, 8번은 자, 점을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자, 점은 그대로 이동해 주면 되는 거야. X축으로 마이너스 5하면 마이너스 5 더해주고 Y축 방향으로 1이면 1 더해주면 되는 거지. 요건 틀리면 절대 안 되는 거고 질문은 없었다 어제도. 자, 그 다음에 얘도 자, 얘랑 평행한 직선이면 기울기가 얼마여야 돼? 기울기 2인 거 찾으면 되겠네라는 거지. 대신 일치하는 건 찾으면 안 돼. 똑같은 거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자, 점과 직선 사이를 구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야. 공식을 모르면 못 구하겠지. 자, 그 다음에 11번. 자, 설명 중 옳은 걸 찾아보세요 라고 했을 때 2, 3, 4, 5는 너희들이 한번 해봐야 될 거고. 자, X는 3이랑 마이너스 1. 그 수직이 아니야? X는 얼마, Y는 얼마 있으면 수직 맞지? 요것만 맞는 거고 나머지는 다 틀린 거야 여기는. 왜 틀렸는지도 확인을 해보란 얘기지. 예를 들어 3번 같은 경우 A, B를 2대1로 외분하는 점이 그럼 BA를 2대1로 외분할까요? 물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분도 마찬가지고. 해보면은 자, 쓸데없는 얘기였고 그 다음에 12번 자,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데 직선 요거에 있습니다. 점 P 그러면 얘는 점 P를 자, Y는 마이너스 X 있으니까 요걸 A라고 두면은 요걸 A를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 마이너스 A가 Y 좌표지. 자, 점 P를 이렇게 놓고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으니까는 이 거리가 같대 지금 이렇게. 여기가 A, 여기가 B라면 그래서 거리가 같으면 이거 하면 되잖아. 자, P, A, P, B. 자, 두 점 사이 거리니까 제곱하면 루트 사라지겠지. 문자 하나, 식 하나. 바로 답 나올 거야. 자, 그래서 요거 문제 해결하면 되겠다. 이런 게 이제 기본 문제야. 그치? 자, 요거 12번도 지금 도담고 시작하면서 나온 거야, 이제. 자, 그 다음에 13번. 자, 한 점에서 원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 중 얘가 아닌 거 한번 풀어보세요. 승주에 풀 수 있겠어? 저기 풀지도 않았어, 저거. 저거 근데 답만 체크돼 있어, 어떻게. 아유, 정민이 풀 수 있겠어? 자, 접선인데 이거 못 풀면 안 되는 거야. 여태까지 얼마나 많이 했겠어. 너는 이게 안 되는 거는 복습을 더럽게 안 하는 거야. 자, 원 밖의 점이야. 대입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원 밖의 점에서 그으면은 뭐 이렇게 그었다고 치자.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알려줬어. 이런 거. 얘도 점 찍어보면은 왜 이게 나오는지는 알 거야. 그림 그려보면. 자, 여기가 1,3이야. 이 점에서 그은 접선. 접선은 딱 하나 갖고 푸는 거야. 중심에서 거리가 반지름과 같아. 아, 내가 수도 없이 얘기했어. 복습을 안 하면 그때 또 몰라, 또 몰라. 계속 이렇게 돼. 접선이 이거 갖고 푸는 거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중심, 원점, 있네. 반지름이 있어야 되잖아. 1이네. 그럼 직선이 있어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야지. 직선이 없네.
직선을 한 점을 지나는 직선. y-y1 기울기 모르고 x-x1. 자, 이거랑 원점이랑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하면 얘가 반지름 1이랑 같아요. 이것도 연습한 사람들은 이거 넘겨준 거를 정리 안 해주고도 할 수 있지. 여기 m제곱 나올 거고 넘어가면 이렇게. 또 어떻게 해줘? 0 집어넣으면 이거 사라지고 0 집어넣으면 얘도 사라지면은 요거 넘어가면은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m 플러스 3이니까 이렇게 넣어도 되겠다. m 마이너스 3. 연습하면 이렇게 쓰는 거고 연습 안 된 애들은 전개해가지고 하고 이것도 잘 못 쓰는 경우도 있고 직선이 있어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하지 라는 거야. 뭘 끄덕여 진짜. 이거 복습하라니까 복습도 안 하고. 자, 그래서 이거 구하면 되겠지. 양변을 제곱해주면 돼. 그때도 이걸 곱해갖고 제곱해주면은 m-3 이거 제곱은 m제곱 플러스 1 이거 계산해주면 m 2개 나오겠지. 자, 요런 내용이었고 다음에 14번을 보면은 자, 아는 사람은 되게 빨리 풀 수 있는 문제고 모르는 사람은 14번도 매우 어렵게 느껴질 거야. 이 도형은 많이 풀다 보면은 결국은 그 문제가 그 문제 같아 라는 게 느끼는 순간이 와. 그걸 못 느끼고 시험 본 애들이 많겠지 아무래도. 눈 마주친 사람들. 자,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몇 개야? 엄청 많아. 이 두 직선에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게 몇 개야? 엄청 많아. 이거랑 어떤 점이 하나 있어 이렇게. 이 상황을 좀 그려봐야 돼. 그럼 이 점에서 이 노란 직선까지의 거리가 최대가 되게 해주는 그런 직선, 이 직선. 그 기울기는 얼마에 물어본 거야, 이 직선의 기울기. 이 직선 구하라는 거네. 자, 이거 어떻게 구해줘? 요게 거리잖아. 언제가 최대가 돼? 이런 것 중에 하나는 또 이게 있어. 이 거리야. 어떤 게 최대니 그러면은 이 상황이 최대가 되는 거야, 이 상황. 이 파란색이 최대가 되는 거야, 이 수직으로 됐을 때. 얘보다 거리가 길 수는 없거든. 그러면은 너네 요 파란색에 뭘 물어봐? 기울기를 물어보는 거야. 이거 어떻게 구해야 돼? 이거 수직 조건 아니야. 요 점을 내가 구해야 되는 상황이겠네라는 거야. 교점은 연립 못하면 느린 거지. 이거 두 개 연립해주면 나오겠지. 자, y 자리에다가 3x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여기 나올 거야. 그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얘하고 얘하고 수직 관계로 구해주면 문제가 나올 거다. 근데 이 문제가 좀 낸 게 뭐냐면 이런 것도 알아둬야 되는 게 이 점에 x좌표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여기는 뭐 나올 거고. 자, x좌표가 똑같으면은 이 빨간색 기울기는 뭐가 되는 거야? 빨간색 기울기는 x좌표가 똑같으면은 점 두 개 이렇게 연결해봐. 이게 되는 거지. 그럼 얘 빨간색이랑 수직인 파란색은 기울기가 있어 없어? 없지. 0이야 0. 애들이 많이 안 풀어본 거기 때문에 이렇게 출제하는 거야. 14번 도담고에서 살짝 머리를 쓴 거야. 섣부르게 공부한 애들은 틀려라 하고 애들 찍어서 맞은 애들도 있어. 에이씨 모르겠다. 0 찍어야지 뭐 이런 애들도 있어. 자, 그 다음에 15번. 야, 시험도 사실 운이야. 아는 거 많이 나오고 모르는 거 찍어서 맞고 그러면 좋은 거지. 아는 거 실수도 틀리고 찍은 거에 틀려봐. 점수가 아직 안 나오겠지 아예. 야, 대학교 가는 것도 50%는 운이야. 학교를 잘 선정해야 되고 그의 시험이 나한테 맞아야 되고 애들이 많이 지원 안 해야 되고 지원한 애들이 나보다 못해야 되고 애들이 실수를 많이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작용해야 돼. 그러니까 공부 잘한다고 막 좋은 대학 가는 건 아니더라 이거지. 운도 따라줘야 돼. 좋은 데 지원했더니 걔보다 잘한 애들이 막 다 왔어. 떨어지는 거야. 자, 15번에 x에 대한 방정식이 나와 있는데 얘가 원이 돼야 돼. 여기서 헤매던 애들이 있어. 이게 원이 되려면 난 보여. x제곱이랑 y제곱의 개수는 똑같이 얼마여야 돼?
1이어야지 원이야. 무조건. 왜 1이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치? 원이라는 거는 중심이 예를 들어 A, B야. 여기에서 떨어진 거리가 R인 점들을 다 모아놓으면 이게 원이야. 그럼 원 위에 있는 점을, 이게 원의 방정식 처음 시작할 때 했던 얘기야. 이 점에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자취니까 이걸 XY로 두고 얘네들의 관계식을 구하면 두 점 사이 거리가 R입니다. 양변 제곱하면 X-A제곱, Y-B의 제곱, R제곱. 이렇게 탄생한 거야. 두 점 사이 거리로. 그러니 얘를 전개를 해봐.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당연히 1이지. 그래야 원의 방정식이라는 거야. 여기 1 나오잖아. 그럼 얘도 1이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얘가 1 나오게 해주는 K값이 몇 개 나오겠어? 2차니까 2개 나올 거야. 그 2개를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원도 2개가 나와. 그럼 중심이 2개 나오지? 그 두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는 문제야.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 구조를 알고 있어야 변화된 문제도 풀 수 있다는 얘기야. 이거 오픈해도 되게 많았을 거라고. 저희 갑자기 뭐여 이렇게 하면서. 자, 그 다음에 16번. 자, 16번은 세 직선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외접원. 이건 뭐 하는 거야? 아까 비슷한 거 있었는데. 세 점을 지나는 삼각형이 있으면 요거의 외접원의 방정식 구하세요. 그러면 원의 방정식 구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아니, 세 점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세 점은 어떻게 알아야 돼? 얘네 둘 연립하고 얘네 둘 연립하고 얘네 둘 연립하면 교점이 3개가 나오는 거야. 멍 때리지 말고. 자, 교점이 3개 나오지? 그 3개 가지고 아까처럼 이거에다 집어넣으면 되지. X제곱, Y제곱. 자, X의 개수도 모르고 Y의 개수도 모르고 얘도 모릅니다. 문자 3개, 점 3개 대입하면 식도 3개. 수학은 좀 할 때 집중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 한순간 멍해지면 다 놓치는 거니까. 특히 지금 시험이 코앞이야. 자, 그 다음에 요 문제는 얘를 이렇게 변형시켰다는 얘기잖아. 그치? 요거 식이야, 첨이야? 이게 점으로 보이냐? 등호가 있는데? 이거 식이지? 이거 식이야.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주면 이런 모양이 바뀌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반전이 돼 있으니까 요걸 먼저 Y축에다 대칭할 필요가 있겠지. 첫 번째는 뭐 해준 거냐면은, 첫 번째, Y축에다가 대칭을 먼저 해줍니다. 그 대칭을 하면 Y축 대칭했다. 어떤 부호가 바뀌어? X의 부호가 바뀌지. X의 부호가. 그거는 모르겠으면 아니 점만 찍어도 알 수 있지 않냐. 점에 X부호가 바뀌었지. 높이는 똑같잖아. Y부호는. 그래서 자, 얘는 F의 식이야, 식. 자, X의 부호가 바뀌니까 이렇게 해주란 얘기지. X만 부호 바꿔놓은 거야. 두 번째, 평행 이동했네. 자, 얘가 X축으로 1만큼. 그리고 Y축으로는 이 변을 봐봐. 3칸 내려왔지. 그래서 평행 이동은 X축 방향으로는 1만큼, Y축 방향으로는 3칸 내려왔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다가 이제 써볼까? X자리에, 자, 요거 식이니까 이렇게 마이너스로 가는 거고, 자, Y자리에도 Y축으로 마이너스 3이면 이렇게 부호 반대해서 가야 되겠지. 왜? 식이니까. 자, 식은 어떻게 해줘? 마이너스로 가는 거야. 점은 그대로, 식은 마이너스로 가더라. 이렇게. 자, 요거 굉장히 쉬운 거야. 이런 거 앞으로 보면은 어렵게 느끼면 안 되겠고. 그 다음에 18번. 자, 4개의 점이 꼭지점입니다. 정사각형이 아닌 마름모가 됐대. 그럼 마름모의 특징을 알아줘야 너희가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ABCD가 마름모가 되려면은 일단 네 변의 길이는 같아야 되고, 그리고 이 대각선 있지, 대각선. 자, 대각선의 요 교점이, 대각선의 교점이, 자, 중점인데, 이 중점이
BD의 중점이랑 AC의 중점이 일치합니다. 평행사변이랑 똑같아. 네 변의 길이도 같고 마지막 수직 조건도 사용하라 이거지. 직선 AC의 기울기와 BD의 기울기는 수직입니다. 까지 이용을 해주면 이 문제 푸는데 별 어려움은 없었을 거야 라는 거야. 자기가 연습해야 되는 거야 18번은. 자, 그 다음에 19번이 조금 까다롭긴 한데, 자, 얘 그림 그렸을 때 이 문제를 풀 때는 이거 한번 풀어볼까? 자, 일단은 이 직선이 이 넓이를 2등분한대라는 거야. 2등분하는데 전체 넓이부터 알아야 돼. 그러려면 자, 여기 4, 그 다음에 여기는 6. 4, 6, 4, 24, 12가 되는 거지. 10인데 지금 나와 있는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이쪽 부분이 얼마? 얘도 6, 얘도 6이 되는 거지. 그럼 이쪽은 사각형의 넓이를 해주기는 좀 더럽고 요걸 해주면 좋겠다라는 거지. 요 넓이가 6이 되게끔 K를 정하면 얼마일까? 요게 이제 문제야. K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얘가 6이 되려면은 여기는 밑변이니까 요 점의 좌표만 알면 좋겠다. 그리고 요 점에 뭐만 알면 돼? 높이니까 Y좌표만 알면 좋지 않을까라는 거야. 얘는 알 수 있지. 직선이 이거야, 식이. 요거는 Y가 0 될 때야, X가 0 될 때야. 이거 높이가 없잖아, 그치? Y가 0 될 때 X의 값은 마이너스 K 아니야, 그치?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K.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냐. 대신 요 점을 몰라요, 그래. 요 점은 여기 모르면 내가 문자로 놔볼까? 요거를 문자로 하나 놔줘야 되겠지. 여기 지금 있으니까 한 점을 모르면은 뭐 A, 뭐 이런 식으로 놔도 되는 거야. 그래서 문자가 K를 구하기 위해서 넓이의 시기에 세워야 되는 거지. 여기 점을 하나 이제 놔줘야 될 필요가 있겠지. 자, 놓고 한번 해봐, 그러면은. 여기는 K로 표현됐어. 높이도 K로 표현되면 되게 좋겠지. 6 나오게끔 한번 K로 표현해봐. 별 내용은 아닌데. 너 삼각형의 넓이는 구할 수 있니? 네. 그거 삼각형의 넓이 구하려면 밑변을 알아야 되잖아. 밑변을 알아야 되는데 얘는 알아 4. 여기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좌표를. 그래서 이거 구한 거고. 높이는 이 점의 좌표를 알아야 높이가 나올 거 아니야. 그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해 능력이 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제가 이해 능력이 떨어진답니다. 그렇지. 자, 그럼 여러 번 봐주면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구할 거냐고, 얘 점. 교점, 맞아. 이거 A, B의 식은 나올 거 아니야, 직선. 맞지? 이거랑 요거의 교점이야. 이거를, 얘를 갖다가 문자로 다시 뭐 A, 자, A 플러스 K 이렇게 집어넣잖아? 이렇게 넣어도 되는데, 문자가 A 나오고 K 나오면 A도 구해야 되고 K도 구하고, 식은 하나인데 넓이 6이라는 거? 안 돼. K로 나와야 돼, 이 점이. 그래서 요 직선과 요 직선 AB는 구할 수 있어야 돼. 왜냐면 요거 점 나와 있고 얘도 점 나와 있으니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걸 풀어주란 얘기예요. 그럼 이 직선이랑 요 직선이랑 교점의 좌표를 얘를 구해보란 얘기지. 자, 구해서 내가 뭐가 필요해? Y좌표가 필요하지. 그래서 X좌표가 이렇게 나올 거고 Y좌표도 나오는데 조금 지저분하게 나오기는 해. 7분의 24 플러스 6K 뭐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지. 뭐 했더니 이 직선이랑 이 직선이랑 교점을 구했다니. 이거 왜 구했어? 높이 구하려고. 높이는 X좌표, Y좌표야? Y좌표. 얘가 높이가 이거야. 그럼 이제 K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삼각형의 밑변은 여기서 이거 뺀 거고. 높이는 얘고. 2분의 1 곱해주면 6 나오게끔. K 구하는 거야. 직선의 방정식만 여기서 빼잖아? 그냥 중학교 문제야. 직선의 방정식만 빼면 중학교 문제지.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20번. 원에서 이제 나와 있는 상태는, 자, 여기서도 보조선이나 혹은 좌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게 될 건데,
여기 지금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 여기 조건에 이런 게 있어. OB-OA는 4. 자, 각도는 여기 45도. 이용할 걸 한번 보여줄게. 자, 요 길이가 지금 몰라. 내가 구하는 건 이거야. 요 AP의 길이랑 그 다음에 여기 OA의 길이랑 요걸 이용해야 돼. 여기 제곱 들어가 있으니까 요게 좀 간단할 거야. OA의 길이가. 그래서 요거를 문자로 놓고 풀면 되는 거지. 얘를 만약에 X로 놨다라고 하면은 요 길이는 뭐가 될까? 여기서 필요한 거는 이거 이용할 거야, 우리. 두 가지만 보여줄게. 그래야 이해하기 편하니까. 자, 요렇게 요거 우리 현이라고 하죠. 이렇게 현을 갖다 그려주면은 이걸 반드시 요걸 쓰면 되는 거지. 피타고라스의 정리야. 여기는 수직으로 2등분하는 거고, 요게 반지름, 요건 2등분한 거니까 반토막. 여기는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 이거 이용할 거야. 자,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이용할 거야. 중학교 때 배운 걸 하는 거야, 지금. 자, 뭐냐면은 한 호에 대해서 원주각과 중심각의 관계. 자, 이렇게 해주면 이게 뭐가 돼? 원주각. 자, 이게 세타였다면은 얘는 중심각이 되는 거지. 얘는 요거의 몇 배가 되는 거야? 2배. 이 두 가지만 이용하면 문제 풀리는 거야. 플러스 피타고라스의 정리. 자,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되니? 요 OB의 길이는 요거 넘어가면 x 플러스 4지 얘는. 됐지? 요걸 x라고 놓으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고. 얘가 45도래요, 얘가. 이 각도를 왜 줬겠어? 이렇게 각도를 한번 가봐, 여기서. 뭐가 나와? 여기 호가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호가. 그치? 이 호에 대해서 얘는 원주각이야. 원 위에 있기 때문에. 맞아? 너 거기 잘 안 보이면 저쪽 끝에 앉아. 자, 원주각을 이용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원주각이면 중심각은 여기다가 그려놓으면 되지, 이제. 호는 똑같고, 얘가 원주에 있으면 얘는 원의 중심에 가 있으면 요거는 90도 아니야, 그치? 왜 이 짓을 했을까, 그러면? 야, 여기 AP 나오잖아, AP. 얘 길이 때문에 그래. 야, 여기는 그럼 반지름은 뭔지 몰라. R. 얘는 얼마게? 야, 1대1대 루트 2 아니야, 그지? 피타고라스의 정리, 닮은 비. 요거 나왔어, 루트 2R. 그리고 얘는 이제, 요렇게 풀어줘야겠다. 여기 점에서 이제 살펴볼게. 이쪽으로 하는 것보다 이쪽이 낫겠다. 이렇게 그어주면, 아까 얘기했던 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쓸 수 있지. 얘가 얼마야? 지금 R이라는 문자 나왔고, X라는 문자 있지. 이 둘의 관계식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자, 어디서 만들어줄까? 여기 피타고라스의 정리에서. 여기 얼마야? 요만큼은 여기서 내려봐. 이게 x면은 요 절반은 요거 2분의 x. 요것도 요 절반이니까 요거의 절반이면 2분의 x 플러스 4. 요거는 반지름 r. 끝. 여기서 r과 x에 대한 식이 나오지. 피타고라스의 정리해봐. 그럼 r과 x에 대한 식 나오지? 그럼 r을 x로 표현하든 x를 r로 표현하든 해주면 얘가 한 문자로 바뀔 거야. 그럼 뭐 해주면 돼? 최소값은 대칭축에서 나올 거야. 2차식이니까. 그건 이제 뒤에 풀이를 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주면 되는 거야. 자, 됐지?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려운 내용들은 이제 많이 없어졌어. 자, 21번 문제. 이거 도형은 이렇게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거를 계속 다룸으로써 자신감이 좀 생기면 그때부터 편해지는 거야. 근데 어려워 계속 하잖아. 끝까지 어려울 거야. 그 극복을 하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구나. 접선이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원 나왔어, 현 나왔어. 아,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해야지. 뭐 그런 거야. 자, 직선을 이렇게 이동해 주면은 뭘까요? 물어봤어. 요거는 뭐 할 수 있을 거고. 22번. 자,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봤지? 요건 너무 많이 봐서 기울기가 요거의 기울기가 얘랑 같든지 혹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든지 많이 봤을 거야.
다음에 23번. 자, 23번 같은 경우에 길어가지고 포기한 애들이 많아. 이렇게 읽어보고, 나 못 풀어.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넓이의 비가 4대1이면 길이의 비는 몇 대 몇이야? 2대1이야, 2대1. 그거 가지고 문제 푸는 거야, 얘는. 그래서 뒤에 풀이가 아주 예쁘게 잘 돼 있어. 별것도 아니야, 이거. 한번 해보면. 그래서 2대1이 되게 해주는 거. 내가 한번 볼까? 자, 뒤에 그림 나와 있는 거 설명을 해줄게. 요거야, 요거. 자, 좌표를 A, B, C를 갖다가 세 개를 이렇게 연결시켜 본 거야, 세 개를. 자, 연결시켰더니 여기 A하고 B하고 자, A하고 B하고 C의 좌표를 갖다 놓고 이거 잘 봐, 멍하게 있지 말고. 자, 이 삼각형에 있는데 요 직선이라고 했다. 외분을 내가 안 나와 우리 학교에. 그러면은 요 D'은 안 구해도 되는 거야. 자, 직선 AB상에 어떤 점이 있어가지고, 자, 원래 삼각형의 넓이의 몇 배매? 4분의 1이니까. 4대 1이라면 길이의 비는 2대 1이지. 얘가 2고 얘가 1이면, 요게 같단 얘기야, 이렇게. 이게 뭐야, 이게? 중점이 되면서, 요 점을 지나면서 얘랑 똑같은 기울기를 갖고 있는 거. 요 삼각형의 넓이가 요 넓이의 4분의 1이 되는 거지. 길이가 반으로 줄었으니까. 그러니까 요 길이에 이거 반, 요거의 반, 이렇게 되니까 이거 같은 거지. 근데 외분점이면 요게 이쪽에도 이렇게 같게끔 하나 더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요런 삼각형 하나, 요런 삼각형 하나. 그때 뭘 구하는 거야? D의 좌표. 이 좌표 두 개가 나오는 거지. 하나는 내분점, 하나는 외분점. 자, 요거는 A와 B의 중점으로 구해주면 되는 거. 얘는 A와 B를 어떻게 해주면 돼? A에서 시작해서 한 칸 갔다가 B까지 세 칸으로 돌아오니까 얘는 1대 3으로 바깥쪽에서 나눴습니다. 외분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분과 외분의 정확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되겠지. 이런 1학년 때 나온 기초 지식도 수능에서도 반영되겠고 또한 2학년, 3학년 때도 나올 거고 더 중요한 건 논술에서도 나올 거고 이런 기초 지식이라고 한 거예요. 1학년 때 배운 거는 전부 다 기본 지식이다. 앞으로의 수학을 위한 기본 지식인데 여기서 기본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자, 집합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지. 이거 화장실 다녀도 돼요? 맘대로 해. 자, 가기 안 가면 어떡하겠어. 이거 쌀 거야? 빨리 갔다 와. 알레이츠는 너 빨리 안 갔다 오면 끝난다 이거. 형님 저 싶어 어차피 안 들어가지고. 센데. 지금 집합 안 들어가는 사람은 이제 기말고사 때 죽은 거야. 집합, 명제, 함수 그거 다 해야 되잖아. 그치? 집합 앞에라도 좀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래야 지금 공부를 하는 거지. 안 들어간다고 공부 안 하고 있거든. 자, 얘는 자, 벤 다이어그램인데 어두운 부분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어두운 부분이 요만큼이 나와 있는 거지 지금 현재. 자, 이 어두운 부분은 B에서 뭐가 사라졌지? B에서 어떤 부분이 사라진 거야? A에 해당되는 부분이 사라진 거지. 그래서 B에서 A에 해당되는 부분을 없애준 거예요 라고 해도 되고, 같은 거로는 차집합은 우리가 뭐로 만들어주냐면 교집합과 여집합. 우리말로 하면은 B의 성질은 같고 B이고 A의 성질은 아닌 거, 이렇게 되는 거지. B 차집합 A 이렇게 되면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렵게 여기는 애들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집합에서 그림 부분이 나오면은 어느 부분에서 어느 부분을 없앤 건가 이렇게 가주면 되겠지. 자, 25번은 자, 요거 그냥 내가 A, B 나와 있으니까 얘만 예쁘게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 그치? 자, 요건 뭐야? 부정하는 거야. 여집합은. 얘도 부정, 얘도 부정, 얘도 부정. 자, 요거 부정하면은 A 여집합의 여집합은 그냥 A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요거 합집합의 반대 개념은 교집합. B의 여집합. A이고 B는 아닌 거. 이거랑 뭐라고 해주면 돼? A의 성질은 같고 B의 성질은 없는 거. 이거 A 차집합 P야.
차는 교여로 바꿔줄 수 있다고 했잖아. 그치? 자, 그래서 A에서 B에 해당되는 것들을 다 없애주세요라는 거야. 2, 3, 7은. 2, 3 없애주니까 1, 6만 남았네. 그치?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 자, 26번은 공통부분의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보는 거야. 여기는 지금 현재 최소값만 물어봤지, 그 최대값도 한번 해볼 거야. 자, 공통부분이 최대가 되려면은, 얘는 54면 얘는 85명, 전체는 100명인데. 그러면 요 85명 안에, 자, 여기 54명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이 54명이 공통부분의 최대가 되는 거야. 얘는 쉬운 거야. 그 다음엔, 자, 두 개를 합쳐볼까? 54하고 85를 합치면은, 이게 몇 명이야? 139명이지. 그게 원래 몇 명이야? 100명이야. 그럼 최소한 몇 명이 결합돼 있어야 돼? A하고 B가. 적어도 39명은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 공통부분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제일 작으면은 39, 제일 크면은 54까지 가능합니다. 뭘 물어볼지 모르니까. 최대값, 최소값을 원래는 한꺼번에 물어보는데 얘는 이것만 물어본 거야. 그 다음에 27번. 자, 27번은 요 A라는 집합의 정체를 알면 돼. 아, 넌 도대체 뭘 물어보는 거야? 원소가 어떤 모양일까? 여기 봐봐. N과 서로 서인 자연수를 다 모아놓은 거래. 전체 집합은 52하야. 그럼 예를 들어서 A6이라고 한번 해볼까? A2라고 한번 해볼까? A2는 2하고 서로서야. 2하고 서로서면 어떻게 해줘야 돼? 2는 2하고 서로서면은 이게 원소가 되는 거지. 1, 3, 5, 7, 9. 얘는 2하고 상관이 없는 거 아니야. 얘 짝수면은 이거 홀수만 나오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면 A6은 6과 서로서란 얘기는 6을 소인수분해 해봐. 2 곱하기 3이지. 그럼 얘는 2의 배수도 되고 3의 배수도 되는 게 6의 배수인데 얘랑 서로서란 얘기는 얘랑 관련이 없으려면은 여기 2의 배수가 있고 3의 배수가 있다면 2의 배수와 3의 배수가 있다면은 집합에서 6과 서로서입니다. 그럼 2의 배수도 아니고 3의 배수도 아니면 되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내가 쓰면 돼? 전체 50개에서 2의 배수도 없애버리고 3의 배수도 없애버리면 되는 거지. 그럼 뭐 나와? 뭐 1 나올 것이고 1은 모든 수하고 다 서로서니까. 자, 그 다음에 뭐 5, 뭐 이런 것들 나오겠지. 7, 뭐 이런 거. 얘네들을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원소로. 자, 이렇게 원소로 나열해주면 그 다음에 얘를 보면서 해결은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거. 뒤에 풀이에 이 원소들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써 있으니까 그거 보고 판단하면 돼. 자, 28번은 자, 28번도 얘는 짝수고 얘는 소수입니다. 그러면 12 하면은 여기 2, 4, 6, 8, 10 소수는 2, 3, 5, 7 원소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쓸 수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A랑 B, C랑 합쳤더니 B랑 C랑 합친 거랑 같대. 예를 들어서 한번 요거 하나만 보여줄게. 자, A의 원소는 2, 4, 6, 8, 10. 자, B의 원소는 소수니까 2, 3, 5, 7. 자, 그런데 A랑 어떤 C의 집합, A랑 C의 집합을 합쳤더니 B랑 C랑 합친 거랑 같대. 그럼 이쪽에 한번 얘랑 얘랑 같대. 자, 이렇게 그냥 표시해 줄게. A는 2, 4, 6, 8, 10이 있고 여기는 2, 3, 5, 7이 있어. 이게 두 개가 같아야 되는데 그러면 C라는 게 여기 들어갈 거 아니야. C라는 게. 그 C에는 어떤 원소가 있어야 되게? 이걸 물어보는 거야. 어떤 원소가 있어야 돼? 얘가 여기 없는 거 있잖아. 여기 3은 없잖아.
여기 5도 없고 7도 없잖아. 그러니까 C는 뭘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3, 5, 7을 필요로 하는 거지. C에 이게 있었어야 돼. 그럼 여기 없는 거, 여기 4 없잖아. 6 없잖아. 8도 없잖아. 10도 없잖아. 그러면 C가 뭘로 갖고 있어야 돼? 4, 6, 8, 10도 있어야. 그래, 얘네들이 같아지는 거 아니야. 그냥 상식적인 부분이야. 그러니까 집합은 기호로 나와 있는 걸 이해한 다음에는 그다음부터는 경우의 수야. 거의 대부분이. 경우의 수로 나타내주면 돼. 자, 이렇게 C를 판단했듯이 이 D도 그렇게 판단해 주라는 얘기야. 공통 부분도. 그래서 여기는 경우의 수의 형태를 띠고 있으니까 이 C와 D를 어떻게 구할지 A와 B의 원소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돼. 제일 중요한 건 집합은 원소를 일단 쓸 수 있는 거야. 조건제시법을 보고 쓴 다음에 연산 규칙을 보면서 경우의 수로 이해해주면 정답이 나올 거야. 그 다음에 자 29번. 자 29번에 뭐가 빠졌지? 이거 적어놔라. 뭐가 빠졌냐면은 자 A의 부분집합 X인데 어떤 X냐면은 A의 부분집합 X의 X인데 이렇게 되는 거야. 뒤에 풀이에 나와 있는데 문제가 좀 빠졌어. 자 X의 자 모든 원소의 합은 자 3의 배수이다. 자 배수이고 X의 원소의 개수는 2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요게 빠져 있는 거야. 이제 풀이를 유추해 보건데 얘가 빠졌어.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부분집합 중에서 모든 원소의 합이 3의 배수여야 돼. 그렇다면 이 문제는 정수를 분리하는 데 있어서 자 3의 배수로 혹은 4의 배수로 분류를 해볼게. 3의 배수로 분류하면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인 거. 자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거.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 2 집어넣으면 4 나오고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인 거. 이렇게 써도 되고 뭐 플러스 1 플러스 2로 해도 되고 관계없다. 어쨌든 숫자를 한번 나눠볼게. 3의 배수는 3, 6, 9가 있을 거고 자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 나오는 거는 4 그 다음에 4하고 얼마 이게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4로 나누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가 나오는 경우에는 2 그 다음에 8 이렇게 되겠지. 자 이거 내가 왜 이렇게 썼냐면 저기 나와 있는 자 여기 7개의 숫자가 있는데 X를 내가 지금 구할 거야. X의 원소의 개수가 2개인 경우는 뭐뭐 나올까? 원소의 개수가 2개이려면 내가 써볼까 한번 X는? 뭐 되잖아. 야 3의 배수에서 골라주면은 더하면 무조건 3의 배수야. 또 뭐 있겠어? 3, 9, 6, 9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 자 3, 9도 있고 그 다음에 6, 9도 있고 자 이렇게 세 가지 나오고 또 있어. 자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수와 2인수 요거 2개 더하고 요거 2개 더하고 요거 2개 요거 2개 하면은 얘도 3의 배수야. 더하면 즉 이렇게 풀 수도 있다는 얘기지. 또 뭐 있겠어 이제 4, 8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자 7, 2 그 다음에 7, 8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원소들을 적절히 배열을 해주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 원소의 개수가 3인 경우는 어디까지 가냐면 원소의 개수가 7인 것까지 한번 해보라는 얘기야. 원소가 다 7개니까 3인 경우는 3개면 요렇게 3개 되지. 하나 또 하나 나온다. 여기 있는 거 하나와 여기 있는 것 하나 각각 하나씩만 더해봐. 그래도 3의 배수지. 그러면은 얘 3의 배수는 자 더한 건 3, 6, 9 요렇게 나올 수도 있고 혹은 각자 하나씩만 빼면 된다. 이거 이래서 배운 거 아니야. 3개에서 하나 뽑고 2개에서 하나 뽑고 나머지 2개에서 하나 뽑고 개수만 물어봤으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게 29번이에요. 그러니까 29번이 집합 문제 나온 것 중에서 난이도가 좀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30번은 그림 그려봐. 그럼 편안하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황이 될 거고. 자, 넘겨서 31번은 지워. 함수가 나왔어. 내가 안 지웠어, 이거를. 31번 함수 문제니까 지우고. 자, 그 다음에 32번. 자, 32번은 어려운 건 아니고, 자, 얘도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살짝 그려봐. 32번은. 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요렇게. A는 원소 3개, B도 원소 3개야. 여기를 잘 봐야 돼. 이게 뭐게? A에서 B를 없앤 거랑 B에서 A를 없앤 거 합쳤다. 이 대칭 차집합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림 그리면 요런 내용이야. 요거. 이쪽이란 얘기죠, 이쪽. 자, 이쪽에 있는 원소가 1과 7이래. 그럼 여기 1, 7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1, 7이 있을 수도 있고, 뭐 7, 1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7, 1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야. 그럼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한번 볼게. 만약에 이쪽에 7이 이쪽에 만약에 1이 있었다면, 이쪽에 7이 있었다면, 이걸로 한번 가보는 거야. 여기 1이 있으려면은 A가 2여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A가 2였을 때 한번 해봐. 그러니까 2를 집어넣어 보면 A의 원소가 나올 거 아니야. 원소 한번 해볼까? 그러면 3, 1, 2는 4에서 빼면 2. 이거만 나와. 자, B의 원소는 A가 2 집어넣으니까, 어머, 2, 3, 0. 큰일 났다. 어디를 봐도 7이 없어. 그 얘기는 A가 2면 이렇게 1, 7이 나올 수가 없는 상태라는 얘기지. 그럼 이제 요걸 해보는 거야. 7이 나오려면 A가 8이거나 아니면 여기가 3이거나. 그래서 A가 이렇게 3인 경우를 한번 해봤다.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운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A가 자 8인 경우를 한 것보다 3인 경우를 먼저 한 애들은 답이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3인 경우가 정답이거든. 30번 넣으면 이 사실이 딱딱딱 맞아떨어져서 A의 원소는 자 30번 넣으니까 3, 2, 7 이렇게 나오고 자 B의 원소는 자 2, 3 자 30번 넣으니까 1이지. 그래서 이쪽에 1이 있고 2하고 3은 공통 부분이고 여기에 7이 있구나 그러면 대칭 차집합 1, 7 맞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것도 일종의 운이라고 할 수 있겠네. A의 후보가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 빨리 얻어 걸리면은 바로 답이 나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만 구하면 나머지는 다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 뭐 이런 내용이야. 그 다음 33번. 자, 33번은 부등식 갖고 낸 건데 별 내용은 아니야. 요거 인수분해가 돼. 자, 0보다 크니까 이렇게 가장자리가 나온다. 수직선상에서 한번 그려볼게. 자, 그러면 여기가 2, 5, 10,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자, 마이너스 5보다는 더 작고, 그 다음에 2보다는 더 크고. 자, 이게 A야, 이게 A. 이거 두 개 합친 게 A야. 그 다음에 얘를 보면, 이게 인수분해 안 돼. A, B를 몰라. 그 A, B 구하는 거야. 자, 가본 조건을 보면, 어려운 거 아니야? A랑 B의 집합을 합치면 실수 전체가 된대. 그럼 B가 여기 비어있는 요 부분을 커버해 줬다는 얘기야, B가. 맞아? 요건 0보다 작으면 사이값이야. 자, 그런데 공통 부분이 얘야. 공통 부분이 얘란 얘기는, 자, 공통 부분이, 자, 어디 나왔냐면, 자, 마이너스 10에서 여기 마이너스 5까지, 여기까지가 공통이래. 그럼 B가 요만큼만 B로 와도 공통은 해결돼. 하지만 합치면 실수 전체는 안 되잖아. 그럼 더 와야 돼, 얘가. 어디까지 올 수 있어? 여기 와도 되고, 더 와도 되고. 그래도 공통은 여전히 마이너스 10에서 여기까지 되는 거지. 어디까지 와야지 이걸 다 커버해줘? 여기까지 와야 되겠구나라는 거지. 그러면 실수 전체가 되는 거지, 합치면. 그러면 요거에 식은 이렇게 되는 거네. 마이너스 10이랑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자, 두 근이 마이너스 10과 2입니다 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지. x 플러스 10, x 마이너스 2,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거 풀면 얘 나오거든.
이거 전개해서 A와 B의 값 구해도 괜찮고. 됐지? 요런 게 33번이었다. 자, 그리고 34번은 뒤에 나와 있는 거를 좀 참고를 좀 해주는데, 자, 별 내용은 아니고, 자, 여기 나와 있는 거,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4개입니다. 요거를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봐. 그러면 원소의 개수를 알 수 있을 거야, 아마. 자, 내가 살짝 그려줄게. 요것만 알면 얘는 문제 푸는데 큰 지장은 없어. 자, 봐봐. A가 아닌 거라고 하면 이쪽에 A가 아닌 거. 이거랑 B랑 합쳐주세요라는 거야. B하고 합치면 여기까지 되는 거지. 자, 결국 요거 빼고 다야라는 거지. 요거 빼고 다야. 그거의 개수가 4개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4개가 있구나 뭐 이런 거야. 원소의 개수가. 여기에 4개 된다. 여기에 이렇게 4개가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어딘지 모르는데. 그러면 전체 집합은 몇 개야? 6개잖아. 그러면 여기 4개가 있으면 파란 3개, 여기에는 2개가 있겠구나 원소가. 이렇게 판단해서 풀어주면은 문제 해결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야. 그 다음부터는 뭐냐? 요거 그릴 줄 알았으면 경우의 수야. 이걸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거라는 거지. 예, 이 수의 합의 8이 나오니까는 요것도 적절하게 잘 집어넣으면 경우의 수가 상당히 압축이 되겠지라는 거야. 자, 이렇게 다정고하고 도담고과를 한번 해본 건데, 자, 이렇게 하고, 자, 요번 주에, 내일이지, 내일 오전 10시에도, 진행을 할 거야. 내일 오전 10시에는 이제, 이쪽 강의실에도 앉고, 늦게 온 사람은 이쪽 강의실로도 가고, 이렇게 할 거고, 자, 잘 봐. 두르고는, 수요일 날 시험 보니까 화요일 날 와야 되고, 한 3, 4시쯤에 오면 돼. 자, 그 다음에, 다정고도 그렇고, 자, 종촌 아름 도담은 일요일 날 있지, 28일 날. 다음 주 일요일, 요번 주 말고, 다음 주 일요일 날, 이때지, 이제. 아침 10시부터 될 때까지 할 거야. 자. 김치. 됐어. 여기까지.